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시작하기 전에 앞서 2부에서 박지원 의원님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정례 조사고요. 이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3부.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청취율 퀴즈 여러분이 기다리셨죠? 이 말씀을 드려야죠. 자, 지금 뉴스 브리핑을 맡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이 좀 센스 있는 아나운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삼지선다형입니다. 1번 장원영, 2번 김영민, 3번 이 박재 PD가 낸 거예요 이거. 3번 아이유, 4번 김영웅. 어떤 걸까요? 네? 자, 여러분 저기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예, 여러분 저 정답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나운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주 담그시려고 이 아이유, 장원영. 나 아니야. 나 아니에요. 나 박재 PD가 다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판 하겠습니다. 한판 해요. 한판 하는데. 네. 한판 하는데. 네. 전화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판 할 자격이 없지. 전화 못 받았으면. 큰일 났네요. 아, 진짜. 나도 진짜 좀 한번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화가 안 와요. 여러분 무슨 전화인지 아시죠? 이게 며칠까지예요? 20일까지인가? 이게 며칠까지지? 청취율 조사가 21일까지랍니다. 21일까지. 오늘이 며칠이에요? 야, 이 얘기를 일주일을 더 해야 되네. 네? 네? 아니, 저희에게는 또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니까 매일 열심히 전해드리면 되죠. 제가 한번 전해드릴까요? 이런 아쉬운 일이. 왜요? 저희 AD님이 전화가 왔었는데 방송 때문에 못 받으셨대요. 이야, 이 중요한 전화를 못 큰일 받으시면 났네, 큰일 안 되지. 났네. 02 6000번대요, 2000번대요. 2000번대, 6000번대 전화가 왔었대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이야, 아쉽네.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전화 받으셔서 노력해 주시면 되죠. 네, 예.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요. 예. 02로 시작하는 전화는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라디오 듣고 있냐라는 질문 받으시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 그 주인공이 여기 앉아 있거든요. 오늘은 이 주인공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이 좋네요. 어이 좋네요. 시작하시죠. 예. 제 이름 아시는 분들은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그렇죠, 0945번으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어이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기존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네요. 네, 통상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이야기를 했었죠. 예. 기존의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고요.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는 4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의 정책 자금 25조 원 신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민생 지원에 편성됩니다. 또 미국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도 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기존 26조에서 33조로 7조 원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이른바 소부장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투자 보조금을 또 신설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12조 원도 부족하다고 그런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15조 원까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여전히 이 12조 원이라는 액수가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도 지금 한국은행 총재 역시 15조 원에서 20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12조 원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조 원 추경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수장의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재난 대응은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시간을 허비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대규모 추경을 외치면서 동시에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 비판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추경 필요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자정 건전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하나. 지금 미국이 원래 그러니까 민간 국가 리스트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발표가 된 모양이에요. 민간 국가 이게 발효가 된 거죠 오늘. 네, 맞습니다. 예. 발효 전에 이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빼려고 했죠. 네, 빼달라라고 요청을 그리고 얘기도 잘 된 것 같은데.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리스트에 포함된 채로 미국이 민간 국가 리스트를 발효했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되는 건데 이런 리스트에 올랐다는 거는 미국이 보안 우려가 있는 국가를 관리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양국 기술이나 과학 분야 협력을 할 때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이 한국을 민간 국가 리스트상에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를 했고 이날 이걸 포함해서 이제 오늘 시행을 예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조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이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포함이 된 채로 발효가 되는 거고요. 미 에너지부는 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연구 협력이나 기술 공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상대국 국가는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미국 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물론 필요한데 우리나라 말이 결국은 안 먹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부의 라이트 장관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독대까지 했었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보도자료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지 않은 건 에너지부 내부 절차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연내 검토 이런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2번 민간 국가에 지정된 적이 있어요. 1981년인가 하고 1990년인가. 근데 그게 해제는 됐어요. 해제는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81년 이 2번 민간 국가 리스트에 지정됐을 때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지장을 받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분이 좀 상당히 안 좋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사실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고요. 민간 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문제라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술이나 과학 분야 협력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센터인가 그 드라마 보셨어요? 봤죠. 저희 그때 OTT 에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증 외상센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있죠. 바로 이국정 교수님이신데 예. 이 교수님이 강연에서 우리나라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어제 충북 괴산에서 예. 군의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한 작심 발언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이 교수의 강연 내용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글쓴이에 따르면 이 교수가 이 조선 반도는 문과 사람들이 해먹는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문성합니다. 네, 저도 문과라 예, 문성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 그리고 세브란스에 있는 고령 의사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면서 살기 싫으면 필수 의료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이탈과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군의관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뭐 떠나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회자된 얘기가 나왔던 단어가 바로 그 탈조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약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단어인데 이국종 교수도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탈조선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온라인상의 글쓴이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국군대전병원에서 군의관 한 명이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강연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국군대전병원 지하창고를 독서실로 이 교수가 개조를 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미국에서 의사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한 1차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붙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의관이 너무 기특해서 플래카드까지 달아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의정 갈등에 대한 말도 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 대학병원 교수들이 중간 착취자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도 있고 복귀한 전공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집단이 패싸움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양측의 큰 다툼이 벌어지지 않고 이 정도 갈등밖에 없는 걸 보니 귀여운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대형 병원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데 전공의를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움집이나 텐트만 있어도 다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니까 이 병원에 대리석 바르고 뭐 통유리 바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쓴소리까지 대형 병원에 전했습니다. 예, 사실 이분 굉장히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표현은 좀 상당히 세네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는 가질지는 사실 여기서 판단하기 힘든데 좀 기분이 씁쓸합니다. 자, 2356님. 와, 사진 첨부 파일까지 보내셨는데 청취율 조사 와서 뉴스 정면 승부 외쳤습니다. 우와, 그러셨구나. 너무 좀 감사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네. 정답은 김영민 아나운서다.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뭐 정답까지 다 맞춰주시고 2001번님 2701번님은 2번 김영민 아나운서 이거 모르면 라디오 끄고 반성해야죠. 이야. 끄지는 마세요. 3732님 김영민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유, 말씀해 고맙습니다. 주셨는데 최희 아나운서 이렇게 안타까운 오답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예? 아, 진짜 뭐 안타까운 오답인데,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식 선생님 제가 일전에 만났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화 받아서 신율 교수님 방송 추천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이용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70하나님 3732님 그리고 한 분 또 누구죠? 이분 세 분께 2356님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이거 정말 전화 많이들 받으시네요. 예,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이가 아니에요. 김영민 아나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